이제 탄핵 심판이 있고 수사가 있습니다. 수사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12.3 내란 사태에 보면은 민간인이 많이 등장해요. 노상원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엄에 이제 배후 그 세력으로 민간인들이 주도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이력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8년에 이제 육군 정보학교장 시절에 교육생 신분의 부하 직원을 술자리에서 이제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를 받았고 2심에서는 이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신분인 겁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도 이제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김 전 대령 역시 그 2012년 대선 당시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그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은폐한 혐의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간의 집사로 알려진 그 최측근 양모 씨도 여기서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이분은 그 김 전 장관이 소대장일 때 그 통신병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씨는 김 전 장관의 그 동선과 통화 내역 등을 밝힐 주요 인물로 꼽혀왔는데요. 그래서 양 씨가 그 공수처로부터 참고인 수사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계엄 당일 새벽에 노 전 사령관을 그 차량에 태워서 김용현 전 장관 공간에 데려다 줬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아니 지금 문 기자가 언급한 사람들을 보면 노상원 전 사령관, 또 김용군 군 전 대령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계엄의 핵심 인물로 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이제 노상원 그 전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1989년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일한 뒤에 이제 30년 넘게 밀어주고 끌어준 관계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제 안산에서 무속인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죠. 노상원 씨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기사가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요. 노 씨가 경찰 진술에서 김용현 국방장관이 미국 대선도 있고 하니 올해 안에 계엄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본인이 올해 윤석열의 운이 대운이 트이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해야 한다고 이제 김용현을 자기가 설득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김용군 전 대령의 경우에는 노 전 사령관과 그 육군 7사단에서 이제 함께 근무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계엄 이틀 전인 1일 낮에 그 이른바 롯데리아 1차 회동이 있었는데 참석자를 보면 이제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김모 정모 대령이거든요. 이제 모두 이제 노 씨의 그 정보사 직속 후배들이고요. 특히 문상호 그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지난 여름에 이제 조직 내에서 하극상 사태로 논란이 되면서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이 이제 경질을 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신원식 장관이 물러나고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노상원 씨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선 실세였고 이제 김 전 장관의 비호 아래 이제 현역 후배들을 계엄에 끌어들여서 이제 명령을 하고 모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문 기자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된 불법 사조직이 정보사 수사 2단이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이 이제 계엄에 대비해서 그 정보사 수사단 2단이 신설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이 만든 비공식 조직인데 이제 육사 출신 그 전현직 장교들 모임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정보사 수사 2단으로 전체 규모는 대략 65명에서 70명 가량으로 보입니다. 모두 위관급, 영관급 장교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위 롯데리아 내란 4인방, 즉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정성욱 등이 정보사 수사 2단을 사실상 기획에서 실행까지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공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특수단이 오늘 이제 노 씨가 운영하던
안산의 점집에서 수거한 이른바 뭐 개업 모의 수첩 이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수첩에 그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었고 또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또 노조, 판사, 공무원 이런 대상들을 이제 수거 대상으로 적시를 하고 수용과 이제 처리 방법에 대해 언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같은 이제 뭐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다고도 하고요. 이 수거는 체포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이제 눈에 띄는 점이 북방한계선 NNL에서 그 북의 공격을 유도하다는 이제 표현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제 계엄과 관련해서 실제 북풍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전 장관이 이제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그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 또 우리 무인기내 그 평양 3국 투입 등을 지시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김 전 장관과 그 윤 대통령을 내란 외에도 외란죄로도 이제 고발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무인기나 오물풍선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뭐 확인해 줄 수 없지만 어쨌건 윤 대통령을 이제 외환 혐의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온 이 수첩이요. 이 수첩이 이제 계엄의 이 전모를 밝힐 수 있는 뭐 이른바 스모킹건 이런 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수첩 외에도 그 수첩과 관련된 계획들이 실제로 어떻게 누구와 논의되었는지, 그 논의된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타당성 있는 계획으로 준비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은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밝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는 별개로 이 계엄이라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강력한 군사적인 행동들을 수반하는 것들의 사전적인 것으로서 준비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즉 내란의 혐의가 굉장히 명확하다는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국군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국군이라는 것은 국가의 군대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군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의 국민들의 의도와 명령에 따라서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그런 군대의 이동, 그대 군대의 작전을 특정한 사세력, 사조직 세력과 함께 해가지고 움직여서 심지어는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원해가지고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뭐 종교계까지 포함해서 심지어는 사법부 인원들까지도 체포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그러한 작전 활동을 위해서 특수한 작전들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사의 현역 사령관 등이 가담했다고 한다면은 이건 아주 명확한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즉 우리 헌법 질서를 정지시키고 그 헌법 질서에 국민 주권이 위치하는 곳에 국민 주권을 지우고 그들의 사조직이 맞는 곳이 군사적으로 통치하겠다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백 명의 뭐 병사를 잠깐만 동원한 것에 불과하다든지 뭐 경고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항변들이 이러한 사전의 치밀한 계획들과 얼마나 서로 다른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물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내란 사태라고 써왔는데 오늘 외환죄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라고 하면 적용 가능합니까? 사실 제가 외환 유치의 죄거든요. 정확하게는요. 외환의 죄를 다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외환의 죄라는 거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해서 전단을 열게 하거나 즉 전쟁을 일으키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의 법정형은 사형입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내란과는 기본적으로 좀 구성이 다릅니다. 내란은 내부적으로 헌법기관을 정지시키기 위한 폭동으로서 일으키는 걸 말하고 외환은 외세와 협력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결국 이 과정에 있어서 이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만약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실은 뭐 비상 계엄 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희생됐을 걸 생각할지 생각하면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중에서 예외가 두 가지인데 그게 내란과 외환의 죄입니다. 즉 그 부분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내란과 외환의 저지였으면 엄격하게 수사해가지고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이제 북한을 자극하거나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만약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면은 외환해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통모라는 개념, 이 구성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제 공격을 유발하는 것이 통모인지 이런 부분들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데 제가 이걸 다룰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단 한 번의 판례도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루게 된다면은 이번이 첫 번째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 기자가 얘기할 때 정보사 수사 2단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즉각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반국가 단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되는지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우리의 국가라는 개념은요, 어떤 특정한 정권이나 정당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질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질서, 그 질서에 따른 통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내부의 폭동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이 민주공화국인 국민들이 주권자인 이 국가에서 자신들이 주권자와 같이 임의로 대한민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사 조직이라고 하는 반란이고요. 또 형사적으로는 내란이고요. 또 이것을 조직하고 한 사람들은 반국가 단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가담을 했거나 실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한 수사들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모의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가담한 사람들이 언제 또 어떤 행동들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등이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내란 사태에 보면은 현역 군인도 있고 민간인도 있어요. 혐의 적용, 처벌이 다릅니까? 네, 기본적으로 현역 군인 같은 경우는 군형법이 적용이 되고 훨씬 더 엄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다만 내란 같은 경우에는 내란의 주요 의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살인죄에 준해서 처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행위들을 계획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사망까지도 유혈 사태까지도 유발하고자 했다면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기자 지금 이제 뭐 비선, 사조직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회 떠올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계엄당일 이제 4시간 전에 있었던 이른바 판교 모임은 12.12 군사 반란 회합을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판교 정보사령부 100 여단에 이제 김봉규 정보사 신문단장, 93의 이기갑 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 차장 등이 모였습니다. 그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이들은 이제 정보사 소속도 아닌데 휴가까지 내서 근무지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이제 판교까지 온 겁니다. 이날 이 여단에는 이제 선관위 직원들을 수도방위 사령부의 벙커로 납치하기 위해 뽑힌 그 북파공작원 특수부대 요원 등 38명이 대기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점들이 1979년 12월 10일 전두환이 이제 경복궁 안 수도경비사령부로 노태우 등 이제 장성 9명을 초청한 일과 겹치고요. 또 이들 대부분이 육사 11기 전두환의 동기 후배들이었고 하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모임이 12.12 군사 반란의 지휘부였던 것처럼 이제 판교 모임이 이번 내란의 배후 기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국방부에서는 뭐 군내 사조직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전모가 드러나고 있어요. 뭐 인사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가 돼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거는 군사 통치, 이제 군사의 독재 시절에 엄혹한 시절을 겪고 이제 민주화를 이룬 다음에 이제 군사 조직이라든지 군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군사 조직이 군부라는 일종의 권력적 의지를 가진 조직이 되려면은 분명히 별도의 사조직,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 있어서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군사의 통제를 벗어나 가지고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조직이 존재하는 이상 군부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회 척결 또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반대 세력들을 압살하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마치 왕정과 같은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너무 충격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가 이미 민주화된 시대의 국군으로서 그런 거를 저항하고 바로잡고 하지 말아야 할 군내에 민간인까지 개입돼 임의적인 사조직이 개입돼가지고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력을 가진 각각의 여단, 기갑 여단이라든지 정보사 등을 동원해서 특히 북파 공작 부대까지 동원해서 하려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안보의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해제가 논의됐다는 것은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안보의 위협의 대가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치러야 할 위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건은 단순한 내란뿐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시체를 파악해가지고 소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엄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회 척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막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어요. 이번에 그런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우리 많은 국민들이 서울의 봄 보셨을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안타깝고 답답한 장면이 많았지만 그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우유부단이었을 겁니다.
네, 군사력을 국민들이 그 군사력적인 권한을 각각의 이제 각 군 사령관과 군 부대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는 국민들에게 충성하고 방위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그 안에 만약에 사조직이 있고 사적인 권력이 자극하고 있다면 마치 암과 같은 거거든요. 암세포는 증식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협적입니다. 불과 한 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거를 뒤엎고 민주공화국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가 필요한지 우리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국방부가 말한 것처럼 사조직이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은 사조직에 의혹이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도록 하는 조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